자, 그래서 앞선 다시 앞선 실습 강의에서 저기 LED를 밝기 조절하는 걸 해봤고요. 오늘 같은 그 이론 내용 같은 경우에 이제 클럭화 타이머라고 해서 필요 개념은 밑에 보신 것처럼 지난번에 배웠던 레지스터 그리고 나서 PWM이 이제 주기 신호잖아요. 그래서 물리 때 배우는 주파수와 주기 그 다음에 이진수의 덧셈 뺄셈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머를 쓰게 되는데 이제 이 타이머가 이진수 덧셈이나 뺄셈을 계속 하고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진수 0000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1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공중동 네, 0001이죠. 0001에다가 또 1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00100 001 네, 0010. 똑같죠. 네. 그 다음에 거기다 1 더하면은 0011, 그 다음에 뭐 0100, 뭐 이렇게 나가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해서, 자, 오늘의 주요 내용들로 가보죠. 클럭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클럭. 이 클럭이 뭐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컴퓨터 살 때, 어떤 코어가 있는데, 저기 뭐 인텔 CPU가 있는데, 이 CPU의 최대 클럭은 뭐 3.4GHz다. 혹은 뭐 게임할 때 성능이 안 나와서 뭐 오버클럭을 돌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맞나요? 아닌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클럭이라는 저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아두이노 강의할 적에는 뭐 어떤 사각파가 있는데 뭐 PWM 같은 건데 듀티가 50대 50이어서 그거가 계속 들어온다. 그거가 들어올 때마다 뭐 이제 CPU 안에 있는 거가 연산이나 어떤 동작을 한 동작씩 진행을 하는데 뭐 이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초 강의였기 때문에 사각파 정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한 10% 정도만 맞는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연산을 진행시킨다라고 했을 적에 어떻게 됐는데 연산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태 전이를 위한 트리거. 여러분들 이제 공학 프로그래밍을 다 배워보셨을 건데요. 이제 공학 프로그래밍 후반부에 보시면은 뭐 순차 실행, 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렇게 화살표 그리면서 뭐 상태 전이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데 뭐 그거가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배워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학과나 뭐 전자과 이런 데서는 유한 상태 기계, Finite State Machine, FSM이다 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 상태 전이가 일어나는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CPU가 어떠한 그 동작을 하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한 트리거가 되는 거죠. 클럭이 들어오면은 그 CPU 내에 있는 모든 회로가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신호를 읽어오는 걸로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신호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어셈블리 단의 명령어 하나하나를 실행하는 뭐 단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셈블리 명령어를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자, 이런 명령어가 하나가 수행을 해야 된다고 쳐요. 한 줄의 어셈블리 명령어가 읽히고 수행되는데 한 클럭이 걸릴까요? 아니면 조금 더 걸릴까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더 걸릴 것 같다. 다른 분들은요? 좀더 걸릴 것 같습니다. 좀 더 걸릴 것 같다. 뭐, 좀 더 걸립니다. 근데 일단 보통은 한 클럭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컴퓨터에서의 사행정이라고 적어 놨어요. 사행정,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저희가 기계과니까, 네.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거죠.
자동차 엔진에서 뭐 흡입, 압축, 뭐 폭발, 뭐 배기, 뭐 이렇게 해서 사행정이라고 하는데 컴퓨터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세 단계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어떠한 명령어가 있을 때 그 명령어를 메모리 영역에서 읽어와야겠죠. 패치라고 합니다. 읽어왔어요. 패치를 통해서 읽어옵니다. 그리고 그 명령어가 어떤 뜻인지 해석을 해야겠죠. 0과 1로 이루어져 있을 거잖아요. 디코드라고 합니다. 디코드를 통해서 이 명령어가 어떤 명령인지 이해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덧셈이든 덧셈, 뭐 쓰기면 쓰기 이러한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았으면은 수행을 해야죠. execute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어, 이제 의미 있는 정보를 저장을 해놓는 write back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번의 클럭에 걸쳐서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한 클럭은 이제 아니라는 걸 알았고, 간단한 명령, 어셈블리 명령을 수행하는데 4클럭 정도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음, 이제 예를 들어서 10줄의 어셈블리 명령어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거 전부가 실행되는데 40클럭이 걸리겠네요. 맞나요? 맞나요? 다들 동의하십니까? 나는 아닌 것 같다 하는,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분은 없나요? 어, 네. 아, 아닌가요? 일단은 40클럭이 맞는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봤을 때, 어, 여기서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를 때문에 이제 아니게 되는 건데요. 이제 첫 번째 명령어를 가져옵니다. 패치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디코드를 해야겠죠. 디코드를 하는 동안에 두 번째 명령어를 가져옵니다. 실제로는. 두 번째 명령어를 패치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 클럭이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 명령은 이제 execute 실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명령은 디코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어를 패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파이프 안에다가 이제 쑤셔 넣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40클럭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어는 대충 한 클럭 정도가 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브랜치나 저기 예측 분기 실패 뭐 이런 용어들도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코딩할 때 if else 문이나 뭐 스위치 문으로 뭐 케이스를 해서 점프를 하죠. 그런 거가 이제 브랜치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CPU가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쑥쑥 넣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안 맞아서 예측했던 거하고는 반대로 뭐 if else 문에 어디론가 점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 파이프라인 안에 있는 걸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메모리 영역에 있는 그 코드를 가져와야 되고요. 거기서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코드 진행에 있어서 예측 분기 실패는 성능 저하로 일어난다. 라는 그런 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클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클럭 분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어, 클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회로 설계에 있어서 이 동기화 회로라고 하거든요. 모든 요소들이 같은 타이밍에 다음 상태로 전이를 한다가 이제 동기화 회로의 그 어떤 가장 중요한 점이 되는데요. 이 클럭이 이제 다 똑같은 속도의 클럭을 CPU 내부가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은 좀 더 빠른 클럭을 쓰고요. 어떠한 부분은 조금 느린 클럭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클럭 분배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보기 전에 이 IOC 파일로 한번 가보죠. 자, 여기 저희는 이 부분에서 많이 놀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근데 옆에 보시면 클럭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뭐 어떤 네모난 것들이 있고 뭐 시뮬링크에서나 보던 먹스도 있고 뭐 화살표가 해서 어디론가 이어져 있죠. 이거를 이제 클럭 트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주요한 점만 보자면은 클럭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원지 같은 겁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거나 물이 시작되는 수원지 같은 겁니다. 뭐 이거가 어떤 것들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러한 곳에서 클럭들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이 클럭을 가공해서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곱하기가 해갖고 클럭이 더 빨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곳에 보시면은 나눠가지고 클럭이 느려지게 설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각 장치에 맞게 어, 그 원하는 클럭의 속도를 전달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높여주는 것부터 한번 봐보죠. PLL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적어놨죠. 이 부분이 PLL이다. 그래서 들어온 클럭의 주파수를 n배 뻥튀기해서 정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제어공학이 딱 생각이 나죠. 컨트롤러고요. 그리고 플랜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인데 뭐 게인을 n분의 1 줘갖고 전달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양단의 에러를 0으로 그 0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회로가 될 거고요. 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플랜트에 해당하는 걸 한번 보죠. VCO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볼티지 컨트롤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어, 인가하는 전압에 따라서 이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더 높은 전압을 인가한다 하면 더 빠른 주파수의 클럭을 생성을 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그래서 이 양단에 그 딱 n배 n배만큼 차이 나는 클럭을 만들기 위한 거고요. 이 페이즈잖아요. 근데 여기선 주파수를 뻥튀기해서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주파수는 다시 어, 페이즈 위상은 주파수의 적분이 됩니다. 시간에 대한 적분. 주파수의 단위가 뭐죠? 헤르츠, 세타 퍼 세크로 볼 수도 있겠죠? 그쵸? 페이즈는 뭐죠? 페이즈의 단위는 세타.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적분이네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들어오는 페이즈가 이렇게 딱 맞게 되잖아요. 양단의 페이즈가 맞게 되면은 주파수는 어떻게 해도 맞겠네요. 그거의 미분값이니까. 그쵸? 자, 그렇고 이제 프리스케일러 들어온 클럭의 주파수를 낮춰서 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2, 4, 8, 16, 64 이게 뭐죠? 이게 거듭 제곱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타이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머는 하드웨어적인 대상인데요. 이제 본인에게 이제 클럭이 들어올 겁니다. 이제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그 클럭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제가 시뮬링크로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JK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놨는데요. JK 플립플롭 같은 경우에는 플립플롭은 들어보셨나요? 난로 반도체 공학이 들어도. 네, 아날로그 반도체 공학에서 나오는 그런 소자인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안에는 뭐 게이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 이제 J에 1이 들어오고 K에 0이 들어오면은 Q 출력은 1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J가 0이고 K가 1일 때는
0을 출력을 합니다. 두 개 다 0일 때는 이전 상태를 똑같이 유지합니다. 두 개 다 1일 때는 이전 상태와 반전된 출력을 내보내줍니다. SR 플립플롭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요. SR 플립플롭에서는 그 종류에 따라서 둘 다 1, 둘 다 0인 경우에는 논리적 모순이 일어나서 그 출력이 안 나오는 뻑이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 문제점을 해결한 게 이 JK 플립플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럭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 첫 번째 플립플롭에서는 이제 0이었다가 1, 이 되게 되는 겁니다. 뭐 0이었으면 그 다음은 1로, 그 다음 클럭에는 또 1로, 뭐 그 다음 클럭에는 0으로 이렇게 계속 반전을 하는 거고요. 이거의 신호를 그 다음에 연결을 합니다. 이 주파수는 클럭의 주파수보다는 2배 낮아졌겠죠. 이해되시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속 꼬리를 물고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뮬링크로 만들어 왔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실행을 했습니다. 자, 해서 저는 이제 이것들을 하나의 비트로서 가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트, 0번째 비트에는 게인을 1, 그 다음은 2, 4, 8 해서 다 더한 다음에 스코프로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출력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해서 이제 게인을 곱하기 전에도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보실까요? 자,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를 해서 쭉 올라갔다가 15에 도달하고 나면은 그 다음 클럭에는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업카운트 타이머인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지금 비트가 4개죠? 4비트 타이머가 되는 겁니다. 아두이노에서는 보통 이제 0부터 255까지의 듀티를 썼었죠. 그래서 강의 자료 어딘가에 보면은 8비트 타이머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죠. 각각의 그 출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가 0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네 번째. 주기가 2배씩 되는 거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 그렇게 해서 플립플롭으로 구성한 타이머까지 보여드렸고요. 이 친구는 이제 리플 카운터라고 해서 이제 물결이 치듯이 이제 쭉쭉 이렇게 흘러나가는 건데요. 실제 회로에서는 간단하게 만들면은 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거 저기 뭐야 숫자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전기가 흐르는 시간만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강의 자료 올려드릴 적에는 여기 싱크로나이즈 타이머라고 해서 실제로 쓰는 거하고 더 비슷한 그런 회로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저것도 나중에 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열어서 가지고 놀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와 연결된 레지스터를 보기 전에 자 프리스케일러 들어온 클럭의 주파수를 낮춰서 보냄. 어? 이제 알겠죠? 2의 거듭 제곱으로 나누기는 참 쉽다가 되겠습니다. 저런 느낌으로 쓴다. 자, 네. 그냥 출력, 2배 낮춰서 출력, 4배 낮춰서 출력, 이걸 쓰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타이머와 연결된 레지스터를 한번 보죠.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GPIO 뭐 ABCD 하는 녀석에다가 그 구조체 멤버에다가 저기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MMIO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그 스트럭트에서 이제 초기화를 하는 부분인데 다시 이제 이거는 실제로 다시 그 이거는 초기화를 하는 부분인데 이 타이머 데파인 인스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멤버가 실제로 그 타이머
여기 밑에 있는 이거는 MMIO거든요. 메모리에 매핑되어 있는 레지스터인데요. 여기에 주소를 맞추게 됩니다. 이 구조체. 그러니까 구조체 안에 멤버로 구조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는 구조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쓰면은 실제로 반영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이머와 연결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PWM, 오늘 PWM으로 실습을 했었죠. 그래서 ARR, CCR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PS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정을 했었죠. 여기서 프리스케일러라고 하는 걸 3으로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 들어오는 클럭을 0으로 쓰면은 그대로 쓰겠다인 거고요. 3으로 쓰면은 사실상 4배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배 느리게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카운터 피리어드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 그 타이머는 16비트짜리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셀 수 있는 거가 이제 6536, 6535까지인데요. 근데 ARR 값을 조정을 하면요. 그거에 도달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1000이면 1000, 2000이면 2000, 여기에 도달했다면은 그 다음 순간에는 0으로 초기화하겠다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그 카운트 값을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 CCR 값이라는 거는 이제 보시면은 그 여러분들 오늘 실습을 했던 코드를 보시면요. 자, 여기 언더바 뭐 할이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언더바 2개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매크로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 정체를 보시면요. 지금 CCR 값에다가 듀티를 쓰게 되어 있죠. CCR에다가 듀티를 쓰면은 무슨 일이 나냐면요. 이제 이 카운트 값을 계속 증가시킬 겁니다. 타이머가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CCR 값이 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타이머의 카운트가 CCR 값보다 작을 때는 1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CCR 값보다 커지게 되면은 그 다음 순간부터는 0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거가 이제 회로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 뭐 아날로그 저기 뭐야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라이트 같은 걸로 이제 반전을 시킬 수 있겠지만 회로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어긋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게 돼도 혹은 뭐 다른 데서 인터럽트가 아직 인터럽트 설명 안 드렸지만 인터럽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타이밍이 밀릴 수 있겠죠. 이 친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회로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래서 PWM의 듀티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ARR 값에다가 1을 더한 이유는 ARR은 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프리스케일러와 ARR 그 값을 곱한 거에다가 어, 이제 타이머에 들어오는 클럭을 나눈 거가 PWM의 저기 그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만들어 본 PWM의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들어오고 있는 클럭은 84MHz고요. 이 친구는 3이었으니까 4가 될 겁니다. ARR은 999였어요. 그러면은 21kHz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기 공식이기 때문에 바로 프리퀀시가 나오기는 힘들겠죠. 저기 역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STM 보드를 사용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건데, 이제 여러분들 뭐 작품을 만들거나 할 적에 이제 AB 카운트 인코더 같은 걸 쓸 겁니다. 여기 이제 타이머 설정 중에서 인코더 모드라고 있어요. 이거를 쓰게 되면은 핀이 자동적으로 두 개가 설정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에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어 이제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줍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뭐 반대로 역회전을 하더라도 걱정 없이 그냥 값을 읽어오는 것만으로 회전자의 위치가 어느 정도니까 어, 이 로터의 그 현재 각도가 얼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 해서 음, 이거는 또 저기 뭐야 인코더 모드뿐만이 아니고 삼상 모터를 위한 홀 센서 모드도 있거든요. 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 더 나아가기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녹화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